광주 FC와 경기에서 잔디를 파헤치며 페널티킥 실축을 유도한 골키퍼 이범영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며 이 선수는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혈세 먹는 하마인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표준 연비제 등이 도입되는 등 대폭 손질이 이루어집니다. 선거구 통폐합이 오늘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렸던 광주 동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매각했던 금호 보석을 다시 품에 안으면서 그룹 재건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의 실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잔디를 파헤치는 프로축구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동,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선수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산 구단이 자체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프로축구연맹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상대팀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을 유도하기에 잔디를 마구 파헤친 비신사적인 행동.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자 축구 팬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해괴한 장면이다. 해외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댓글과 함께 해당 선수의 비매너를 질책하는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급기야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구단 홈페이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에는 페널티 마크를 고의로 훼손했다며 앞으로는 실망을 시켜드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반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구단도 한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활동 2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이 분명히 잘못된 행위인 것만은 확실한 거니까, 그러고 저희도 확실히 봤을 때 잘못된 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광주FC 구단은 이범영 선수의 사과와 부산 아이파크의 자체 징계에 대해 K리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프로축구연맹은 심판평가회의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든 문이야 열겠지만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보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개관일을 100일 남기고 개관 콘텐츠 막바지 작업에 착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러나 정식 개관일인 9월 4일에도 예술극장의 개관 축제 공연과 어린이 문화원의 축제 외엔 콘텐츠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콘텐츠 생산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문화창조원 역시 11월에야 준비한 콘텐츠를 모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관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들을 계속 생산해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현재 준비된 것들 그리고 그동안 발표한 것들을 보면 아직 정확한 어떤 방향이나 혹은 향후 특별법이 통과된 지 3달이 지났지만 문화전당 전담 운영기구 역시 꾸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을 어느 정도 배치할지, 총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결론 내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관 준비는 전담기구 설립과 함께 해체될 임시기구 계약직 인력이 떠맡고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계속 그 작업이 다음 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콘텐츠 부족과 인력 부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개관 행사마저도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동구에 걱정이 또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논의를 시작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광주 동구 선거구가 통폐합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렸는데 자칫하면 상징과 실리를 모두 잃게 생겼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장로와 금남로를 끼고 있어 광주의 옛 대표적인 중심지였던 광주 동구. 분구와 신규 택지 개발, 도심 공동화의 그늘까지 겹치면서 1970년대 중반 31만까지 치솟았던 인구가 민선 일기 시작 때 반토막이 났고 최근은 10만 명 선이 위태롭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하한선인 13만 8천 명에 훨씬 못 미쳐서 선거구 통폐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지만 선거구가 없어질 경우 연간 5, 60억 원에 이르던 특별교부세 감소와 각종 공모사업에서의 불이익 등이 우려됩니다.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책 사업 등을 지역에 유치하는데 역시 애로가 있을 것 같고.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도 사라져서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6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 전임 구청장에 이어서 현 구청장까지 불명예 행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문화전당 개관과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과 관련하여 큰 틀의 그림을 그려야 할 때 단체장 공백으로 인하여 일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까. 광주 동구는 이제 정치 1번지 대신 문화수도 중심구를 그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구를 나눌 때 농촌 지역과 지방도시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 동구와 무안 신안 등 4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던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폭 손절됩니다. 줄줄 새는 연료비와 인건비를 줄여서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체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해마다 늘어가는 재정 보전금이 문제였습니다. 도입 초기 연간 197억 원이던 광주시 보전금은 지난해 456억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 지난 9년 동안 2,631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표준 연비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금액을 버스 회사 측에 지급해 연간 25억 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전체 운송 원가의 22.5%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는 2017년부터 표준 연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가 392억 원으로 그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비 절감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어서요. 또 인건비는 업체 규모별로 적정 인원을 산출해 차등 지급하고 임원 인건비도 연간 1,000만 원을 줄입니다. 차량 보험료 역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정산해 주기로 했고 광고 확대 등을 통해서 추가 수입원을 발굴해 연간 9억 6천만 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준공영제 개선안은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 버스 조합과 협상을 거쳐 오는 9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월 나주시 금천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딸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교 인근 도로에서 지름 40cm, 깊이 50cm가량의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은 없었다고 밝히고 긴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싱크홀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광주 충장로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가 2층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 같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해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동구 충장로에서 난 불은 점포 3곳을 태워 9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매각했던 금호고속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지주 회사인 금호산업 인수 협상을 앞두고 모태기업을 되찾아오면서 그룹 재건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그룹 재건에 나선 금호아시아나는 모태기업인 금호고속을 4,150억 원에 재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그룹 구조 조정 과정에서 금호산업에 속해 있던 고속사업부를 따로 떼내 사모펀드에 매각한 지 3년 만입니다. 인수 주체인 금호터미널은 계약금 5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정부의 기업 결합 승인이 나오면 지불할 예정입니다. 금호고속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리조트 지분 48.8%도 인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 협상을 앞두고 자금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금호 고속 재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호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금호 고속 매각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모태기업인 금호 고속 재인수를 시작으로 그룹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호 아시아나의 남은 과제는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을 되찾는 일입니다. 금호산업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최대 주주로 금호 아시아나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입니다. 금호산업 단독 인수 협상에 나선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다음 달 회계 법인을 통해 기업 가치를 산정한 뒤 오는 7월 채권단과 본격적인 가격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계 박람회 시설 장기 임대 방안이 포함된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 변경안을 정부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변경안은 주재관 등 박람회 시설을 장기 임대로 바꾸고 국제관 건물의 컨벤션 센터 이외에 복합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캠코 매각 시 전라남도와 여수시 협의를 강제하는 내용과 공공시설 유치를 변경안에 명문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요구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5.18 35주기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창작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토크 콘서트가 동구 궁동예술국장에서 열렸습니다. 윤상원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토크 콘서트는 소설가 은미희 씨 사회로 문병랑 시인과 김선출 전 언론인 등이 출연해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과정에 숨겨진 에피소드를 밀도 있게 재조명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와 5.18 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가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부활제를 열고 5월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월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기 위한 부활제는 시민군들이 마지막까지 계엄군과 맞서 싸웠던 5월 27일에 맞춰 열리고 있는데 부활제를 끝으로 올해 5.18 기념 행사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전력과 LG U+가 신사업 개발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